창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소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자, 이거는요 단편 소설이에요. 다람쥐한테 물어봅시다. 다람쥐야, 단편 소설이니 장편 소설이니? 단편 소설이라고 하네요. 자, 단편 소설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 자식 같은 동물 하나 게 있죠, 그죠? 이거는요, 일종의 소제목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좀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거 보면은 제일 처음 소설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 발단이죠, 그죠? 자, 발단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 줄에 그게 1994년 3월이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거 저 구체적으로 시간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죠? 구체적으로 시간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요, 소설의 어떤 사실감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씨 고구마라 말 나오죠. 이 씨 고구마란 것은요, 씨앗으로 쓸 고구마다 이 뜻입니다. 씨앗으로 쓸 고구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쭉 밑에 보면은 자, 여기에 둘째인 나다라는 말 나오죠. 나, 그죠? 자, 나. 소설에서는 등장 인물도 중요하고요. 또 나라는 인물이 나올 때는요, 바로 1인칭 시점이고 또 서술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인칭 시점이 되겠고요. 어머니를 지금 관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인 어머니를 관찰한 이야기를 서술한다 보면 되겠고요. 또 나는요, 또 이 글에서 서술자가 되고요.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요.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자, 힘들게 고구마 농사를 짓네요. 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 그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날은 어디죠? 자,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는 게 있어요. 자,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왜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어머니가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발등을 타고 지나가는 다람쥐를 봤어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해 보였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특별하게 보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머니가 자식이 나를 생각하다가 만나게 된 다람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어머니가 자식인 나를 생각하다가 또는 그리워하다가 만나게 된 다람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있죠, 그죠?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순환론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밑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을 엿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를 인간과 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어머니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 다람쥐를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어머니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요, 바로 다음 줄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런 말 나오죠. 이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물이죠, 그죠? 이게 동물. 자, 이 관계, 이 동물은요, 밑에 보면요, 뭐 소, 돼지, 개, 닭, 염소, 뭐지, 전부 다 사람과 가까이 있는 동물들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방금 여기 했던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거는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는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 시작되네요. 자, 두 번째 줄에 자, 어머니가 옆에 가도 다람쥐가요 도망을 치지 않았대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 어머니와 다람쥐와의 정서적 어떤 교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다람쥐와의 정서적 교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교감이란 뜻은요, 서로가 서로 만난다든지 접촉해서 그게 움직이는 느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다. 이러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죠, 그죠? 이거. 자, 이거. 그 다람쥐가 또 다시 또 나타났다네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교감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와 다람쥐 간의 정서적 교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다람쥐를 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람쥐도 어머니를 경계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생동물은요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야생의 습성이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야생의 습성이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요. 미안하다. 사람이란 이래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못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거든. 그래서 늙으면 꾀아래지지 이해하렴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람쥐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다람쥐를 건드리다가 헉 물릴 수 있다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에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를 못 믿는다 하는 그런 야생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다람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람쥐에게 미안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요?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경계심을 가졌다는 거. 자, 어머니 자신에게 다람쥐가 해를 끼칠까봐 경계심을 가진 것. 이 자체에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밥그릇이라는데 이 밥그릇 자식이 쓰던 밥그릇입니다. 여기다가 먹이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밥그릇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죠?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환기라는 뜻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환기는요 뭔가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사시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철들기도 전에 모두 서울로 떠났네요. 자, 여기서 자식들이요, 철들기 전에 서울 떠났대요. 어릴 때 떠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식에 대한 걱정, 그리움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그리움이 더욱 강하게 와닿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요, 또 어머니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외롭다는 말도 있죠. 외롭다이고요. 또 그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외롭다, 그립다는 것은요, 어머니의 어떤 마음, 또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외롭다, 그립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자, 어머니가 다람쥐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냈습니다 하는 것은요, 자,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다람쥐가 어머니의 정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어머니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머니는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다. 자, 뭘 보고? 자, 그렇죠. 다람쥐죠. 어머니는 다람쥐를 보는 것이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어떤 그 허전한 마음 또는 공허한 마음을 다람쥐가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공허한 마음을 다람쥐가 채워줄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중간쯤 보면은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찾았습니까? 다람쥐는 어머니를 비우지 않는다.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했습니다. 자, 이거요. 앞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어머니와 다람쥐의 어떤 교감, 그죠? 교감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다람쥐와의 교감이 형성되었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어머니는 있죠, 그죠?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밥을 먹는다 하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어머니는 이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다람쥐 만나기 전에는요, 피곤하면요, 그냥 쓰러져 자고요, 손발도 씻지 않았다 하는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람쥐를 만나서부터는 아무리 고달파도 밥을 먹고요, 또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다람쥐로 인해 어머니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다람쥐로 인해 어머니의 삶에 생긴 변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가끔씩.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말 나오죠. 그러던 어느 날. 이거는요, 일종의 화제 전환입니다. 자, 이야기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생길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새로운 사건 발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 줄 여기 있죠, 그죠? 고양이, 자, 개, 다음에 쪽제비, 다음에 담비, 다음에 부엉이, 다음에 올빼미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를 항상 노리고 있는 동물들이죠, 그죠? 자, 이게 분홍색이 있는 거 사각형은요, 항상 어머니의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식들을 하나씩 서울 보낼 때마다 흘리던 눈물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다람쥐란 동물에게까지도 자식들 하나 보낼 때 그 마음, 그리고 또 그때 그 눈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에 대한 애정이다. 그리고 다람쥐를 자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에 대한 애정과 다람쥐를 자식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옆에 오른쪽 그 보면은 풀이가 담비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담비 봤습니까? 자, 담비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담비. 자, 다음.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어머니가 다람쥐가 안 보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오메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나는 봉이한테 잡아 먹힌 줄 알았다 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심리는 어떨까요? 어머니 심리 그래 걱정을 하다가 다람쥐를 이제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심리는요 안도감 즉 안심이 드는 마음 안도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다람쥐가 나타나가지고 자 어머니한테 이리 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동으로 한 모습을 어머니는 마음으로 뭔가 통했다는 겁니다. 다람쥐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서로 통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머니는 다람쥐의 의도를 알고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통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뭘까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한다. 이심전심. 그렇죠. 이심전심. 뜻은요. 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로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생각, 상대방의 생각이 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을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중간에 제일 마지막 문장. 지푸라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진 둥지 안에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오세요 하면서 간 곳을 보니까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그 속에는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오라 새끼를 나왔구나. 허허허 나오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이 웬 새끼란 말 나오죠. 웬 새끼. 자, 웬 새끼. 자, 이거는요.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의미합니다. 자,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의미하고요. 자, 이게 보면은 금줄 있죠. 금줄은 오른쪽 밑에 풀이가 나와 있네요. 자,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을 냈습니다. 금줄. 자, 옛날 때 애기가 태어나면요, 이런 금줄을 갖다가 대문 앞에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의 오는 것을 금했고요. 또 애기 낳았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의미는 새끼들. 자, 소제목이라 그죠? 앞에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에 들어갑니다. 전개. 발단 다음에 전개. 자, 전개. 자, 여기에서요, 이 먹이 있죠, 그죠? 자, 다람쥐한테 먹이를 구해줍니다. 먹이, 다음에 밥도 있고요. 다음에 묵은 밤도 있네요. 묵은 밤도 있고요. 다음에 열매, 그죠? 열매.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의 표현도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다람쥐의 어떤 야생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소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이 담긴 소재, 또 다람쥐의 야생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소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있죠, 그죠? 자, 이거. 자,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고 묵은 밤도 구해주고 열매라고 생겼으면 무엇이든 다 좋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머니의 행동으로 다람쥐의 야생, 그죠? 그 본능을 잃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죠? 어머니의 행동으로 다람쥐의 야생 본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먹이를 구하러 나오다가 어떤 천적한테 잡혀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람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람쥐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불행이 되겠고요. 자, 큰 불행 있죠, 그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뭡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옛날은. 자, 이 계속 보면은, 다른 지역과 처음 만날 때가 봄함이 그죠? 이런 봄인데, 어떤 그 계절의 변화, 어떻게 보면은 초봄에서 연여름까지 왔네요. 그죠? 계절의 변화고요. 초봄에서 연여름까지 왔습니다.